보존적 치료 그리고 관절경 수술 기구 좀 알아볼까요? 신기한. 일단 보존적 치료는요 최소 3개월간 해보는 게 좋아요. 충돌 증후군이 빵빵 생긴다 해가지고 바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가량은 뭘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치료법은 다양하겠죠. 크게 4가지를 분류를 하게 되면 고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활치료, 약물치료, 그리고 주사 중에서 국소바치제를 주입하는 그런 방법까지 4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씩 좀 알아보게 되면 고정 기간은 일단 필수입니다. 충돌 증후군이 생겼다 이렇게 깁스를 합니다. 제일 간단하게는 방깁스. 고정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 통깁스를 하죠. 완전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방법도 있죠. 보조기 중에서 발목을 잡아주는 기구가 있어요. 신발을 이용해서 고정해주는 기구까지 등등 해서 4가지를 하게 됩니다. 기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발목 관절에 염자가 동반됐다, 발목 삐었다, 고정을 먼저 합니다. 점진적으로 체중 부하를 들어가는 재활치료를 서서히 해야 됩니다. 충돌 증후군이 옛날부터 있어 왔다. 옛날부터 아팠는데 다시 또 발목을 또 삐었다? 그래도 고정. 일단 치료는 병원에 오면 고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재활치료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해봅니다.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니까 아킬레스건 늘려보는 거예요. 강화를 해야 되겠죠. 앞쪽에 있는 정경골과 비골관. 그래서 앞쪽을 강화합니다. 이쪽은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해주자. 간단하죠? 앞을 강화하고 뒤는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선수다. 그럼 고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정성이 있게끔 보조기를 해줍니다. 보조기를 해주고 테이핑을 감아줍니다. 통증을 경감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준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통기싸로 푸는 게 아니라 보조기를 좀 해준다, 테이핑 해준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드. 자, 이거는 뭐냐? 비스테로이드에서 항소염제라고 합니다. 소염 진통제, 영감이 약 처방해주는 거, 염증이 좀 완화됩니다. 목과 목구의 생각보다 좀 차이가 좀 나요.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약을 먹는 것이 그래도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선택적으로 국소마취제 주사를 하는데요. 국소마취제를 이렇게 넣어봅니다. 관절 안에 아픈 부위, 통증이, 충돌이 일어나는 곳에. 요거를 좀 오래 해봐요. 바로 뭐 하는 게 아니라 3에서 6개월까지 제가 3개월간 보존 치료한다고 했잖아요. 3개월간 해보는 거예요. 전해방 충돌 증후군을 발목 동증후군, 충돌 증후군과 꼰동 증후군을 감별을 잘해야 되는데 이 감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국소마취제가 주사 받고 몇 개월간 보는 거예요. 한 번 맞고 증상이 보존됐나, 두 번 맞고 좋아졌나. 그러니까 본적 치료 끝났어요. 4가지 다 했죠. 수술 기구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관절은 기구가 있는데 무릎이나 어깨 같은 경우에는 4.0mm를 써요. 좀 굵은 걸 써요. 굵은 거 쓰면 화면이 더 커요. 렌즈가 큰 거예요. 조리기도 많이 늘려가지고 큰 거예요. 또 파서스도 큰 거예요. PCB가 넓어요. 풀 CCD. 이렇게 넓게 되니까 모든 걸 1대1로 다 받아들이고 발목 수술할 때도 사실 4.0이 좋아요. 1차적으로 선택지라고 하는데 이유는 좋은 시야. 또 크니까 물이 잘 들어옵니다. 입구가 넓으니까 물도 잘 들어오겠죠.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4.0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1.7 쓰면 1.7. 작은 관절, 발목도 좀 좁아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4.0이 잘 안 들어가죠. 좁은 공간, 거고라 관절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2.7을 써야 돼요. 발목 뒤쪽은 더 좁아요. 그럴 때는 2.7이 필요합니다. 4.0으로는 안 되죠.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아요. 뻑뻑뻑뻑 끓여주는 큐렛이라는 거, 숟가락처럼 숟가락 끓여주는 다양한 기구가 있어요. 조그마한 거, 큰 거, 각도 큰 거, 위로 간 거, 아래로 간 거, 휘어진 거 등등의 큐렛이라고 하고 픽! 이거는 콕 찍어주는 기구예요. 또 거상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상기라는 것도 있고 쉐이브라는 것도 있는데 이걸 갈아주는 거예요. 크기도 큰 거, 작은 거, 모양이 단단한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병적 조직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지혈기가 있습니다. 고주파, 단침 지혈기. 지혈도 하고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신년입니다. 신년이라는 건 디스트랙션, 땡겨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요 여기다가 핀을 고정했어요. 침습적 신년입니다. 왜 신년하느냐라고 하는데 발목이 이렇게 있으면 관절근은 안 보여요. 발목 관절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상당히 발목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겨야 돼요. 당겨서 늘려줘야 돼요. 발목 관절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신년이거든요. 침습적 신년이냐 비침습적 신년이냐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침습만 다 했겠죠. 당연히 기술이 없었으니까. 요즘엔 기술이 많이 발전돼가지고 비침습적 기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반부에게 연부조직 신년이 가능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좋아졌죠. 자, 침습인데요. 침습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경골과 거골이라든지 종골 쪽에 핀을 삽입해가지고 경골이나 종골에 발목 관절을 신년시키는 방법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금기가 있습니다. 성장판이 열려있는 어린 학생들, 후보에 성장판이 열려있는데 발목 관절 수술한다고 이게 뚫어가지고 성장판 손상시키면 큰일 나겠죠. 또 빠른 복귀를 바라는 운동선수, 간단하게 이제 무혈이 충돌증을 싹싹 끌고 주면 끝나는데 이거 개인이 뼈에다가 이게 입힘 고정해가지고 개인 뼈가 다 아프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거 안 좋고, 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또 복합 국소 통증 증후군 환자, 뭔가 다 아파요. 건드리면 아파요. 개인 뼈 뚫어가지고 다 아프다 그래요. 그런 경우는 금기가 되겠죠. 침습은 안 하는데 괜히 설명하고 있나요? 합병증도 있는데요. 개인 핀 꽂았다가 골절이 생깁니다. 피로골절, 핀 부위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신경이나 혈관 푹 찔러가지고 신경 혈관 손상이 생기기도 하겠죠. 근데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사실 대부분은 비침습적으로 다 가능해요. 비침습적으로 당길 때는 뭔가 걸어야 돼요. 흠겁을 걸든지 벨크로를 걸든지. 이 보장부라고, 보장부 착용이 어려운 그런 피부 질환 환자, 피부가 염증이 생겨져 있고 막 벗겨져 있고 막 뻘겋고 막 달아올라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보장부 착용하게 되면 피부가 더 벗겨지고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침습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핀을 고정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침습적 피 씹는 방법은 이렇게 중력을 이용합니다. 당겨주는 중력을 이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발목 관절 중에 끈을 묶어요. 수술자의 허리에 묶습니다. 허리에 묶어서 이렇게 뒤로 당겨요. 수동으로 견인하는 방법 쭉 당겨줍니다. 당겨주는 방법도 있고, 신연염을 조절하는 금속 장치가 있어요. 장치 연결해가지고 쭉 이렇게 좀 당겨주면 이게 쭉 늘어나요. 이런 방법, 세 가지 방법으로 나올 수 있겠죠. 중력, 허리를 당긴다, 기교를 당긴다,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당기느냐 궁금하시죠? 그거 영상 있습니다.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관절은요 생각보다 좁아요. 어깨나 무릎보다 상당히 좁거든요. 붉은 것이 잘 안 들어가요. 자, 이게 굵죠. 4.0mm. 이건 넣어서 보면은 시원하죠. 보는 것도 달라요. 카메라도 커서 크게 보이고 시원하고 색감도 좋고. 작은 거 넣으니까 조금 더 힘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작은 것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런 공간에다가 뚫습니다. 신경이나 혈관 손상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곳에다가 구멍을 뻥뻥 뚫죠. 뚫어서 앞쪽에서 구멍 뚫는 건 관절경 입구라 그러죠. 호탈 그럽니다. 쪽에도 이 공간에다가 뚫어주게 됩니다. 아킬레스 양쪽으로 이렇게 뚫게 되죠. 특히 뒤쪽 공간은 상당히 좁아서 4.0mm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발목 관절경은 이렇게 이런 방법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고 옆에서 이렇게 잡아서 넣어서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하죠. 아이고, 연골이 다 이렇게 손상이 돼서 이렇게 들려 있네요. 손상이 심하네요. 사실은 관절경 하기 전에 먼저 주사 바늘을 찔러가지고요, 관절 안을 빵빵하게 해주면 좋아요.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한 다음에 칼로 살짝 홈을 내고 여기다가 구멍을 내서 관절 입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생리식염수 주입하는데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 준비 과정인데요. 이렇게 환자는 누워있고 거치대를 합니다. 여기는 그냥 물 나올까봐 비닐 포장지를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거는 요즘 잘 안 하죠. 이렇게 물 다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닥에서 석션하는 게 낫겠죠. 이런 기구를 씁니다. 이런 기구를 여기다가 걸어줍니다. 발목에다 걸 거예요. 이거는 발목 뒤쪽에 종골에다 걸어요.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고 걸어가지고 당기는 거죠. 발목 앞쪽 뒤쪽에서 걸어가지고 옆에 기계에다가 걸어가지고 쑥쑥 당겨주게 되면 이게 좀 이렇게 신연이 되고 늘어나게 됩니다. 자, 늘어나니까 이렇게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뒤쪽에서 이런 공간이 보이는 거죠. 안 당겨지면은 이 상태에서는 안 보여요. 쭉 당기니까 뒤쪽이 늘어나서 이런 공간이 보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신연이 중요합니다. 이게 잘 안 당겨지면요, 잘못하면 벗겨져요. 안 벗겨지도록 위치를 잘 잡아서 당겨야 되겠죠. 여기는 고정이 잘 된 것 같아요. 수술 의사가 허리에 잡아서 당겨도 되지만 기구를 사용하면 편리하고 좋죠. 그래서 다양한 기구들이 있어요. 적당하게 본인한테 맞는 기능 장치를 써서 발목관절이 넓어야 시원하고 잘 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